원칙이 변칙적인 공격을 구사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어머, 치라! 죠 네. 아니, 한판승을 거두는 최민호 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핵심이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네. 멋있다, 최민호 한판! 두 경기 연속 한판승을 거두는 최민호 선수!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번 게스트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 무리한 기술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최민호 선수. 네. 인생 거북의 최민호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최민호! 또 한판승이에요! 시원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강전에서도 한판승을 거두고 이제 4강전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녹지가 되었죠? 오늘 최민호 선수의 어버치기가 제대로 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달려만 매치기! 최민호 선수! 경기 시작! 지금 24초 만에 그렇습니다. 24초 만에 다리 잡아 매치기로 한판승을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최민호 선수 예선전 4경기 모두 다 5분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합쳐서 이번 5분 경기가 안이죠? 가장 빨리 끝냈어요. 한판으로 이어지는 동작들이 나와요. 네. 이것을 노려야 됩니다. 자, 최민호 다리 잡아 매치기! 다리 잡아! 한판승!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주인공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전 경기 한판승으로 이기고 금메달 따는 최민호 선수 5경기 전 경기 한판승이에요. 새로운 한판승의 사나이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 달렸던 대한민국을 위해 달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달릴 모든 이야기 런코리아TV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08년도 국경올림픽에서 전 경기를 한판승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작년까지 이제 제가 필룩스 유도팀에 있으면서 감독 생활을 좀 하고요. 지금은 이제 좀 휴식기에 취하고 있습니다. 예, 필룩스라는 팀은 좀 어떤 팀이었나요? 필룩스는 이제 조명 회사인데 저희 유도팀을 후원을 많이 해줬던 네.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 2년 정도 됐죠? 감독으로 예, 취임한 맞습니다. 지가. 네네. 네, 근데 아쉽게 최근에 감독직에서 좀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작년부터 코로나가 상당히 갑자기 유행이 됐었잖아요. 뭐 회사부터 시작해서 다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저희 팀도 이제 유도 경기를 해야 되는데 유도 경기 자체가 또 다 취소가 작년에는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팀에서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이제 시합도 나가서 성적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취소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성적이 많이 좀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시합을 못 뛰는 바람에 이제 저희 선수 좀 지금 성적도 못 냈던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선수 4명이 이제 팀을 좀 나가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독인데 이제 이 선수들을 이제 지키려고 좀 많이 노력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저도 이제 감독으로서 같이 이제 팀을 못 지켰다는 거에 저도 조금 마음이 아팠고 해서 이번에 같이 좀 팀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우리 최민호 선수를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한 30대 후반, 중후반 네. 그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올해 몇 살이죠? 그래서 올해 42살 됐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제 나이보다는 좀 어리게 봐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죠. 지금도 좀 어리게 봐주시고 합니다. 네, 선수 시절보다 지금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보다 맞습니다. 피부도 좋아졌고 살도 좀 붙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때는 이제 정말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미친 듯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 볼살 같은 게 있은 적도 없고 그리고 항상 찌들어 있다 그래야 되나? 운동과 휴식이 좀 맞물리긴 하지만은 네. 이게 운동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운동에 찌들러 있어서 네.
눈빛도 그게, 다르고. 예, 그게 좀 인상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살도 올라오고 좀 운동할 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동안이어서 경기 네. 중에 이익을 본 적이 좀 있나요? 그런 거에서 제일 수혜자입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외국 시합 같은 데 가면 이제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이 세 보이고 조금 인상이 좀 험악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에서도 조금 이제 운동하게 안 생긴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시합 때 들어오면 딱 눈빛이 느껴져요. 아, 쟤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쟤는 부셔버리겠다. 이런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또 제 성격상 이게 눈을 마주치고 부르르지를 못하고 저는 눈을 한 단계 깔고 이렇게 이제 시합을 들어가요. 제가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예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눈을 못 맞춰주고 좀 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들은 이제 불타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시합을 들어오면 얘는 쉽게 이기겠다 해서 온 힘을 다해서 빨리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도를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 유도를 상대 힘을 이용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도는. 유로 선수들이 이기겠다고 해서 막 달려오는데 들어오면서 던질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면서 안달이나 이렇게 좀 얻어 걸리는 기술이 있는데 거의 유도 같은 경우에는 밀면서 던지지 않고 당기면서 던지는 기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밀고 오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오는 걸 그대로 힘을 받아서 계속 업어치기를 들어가든 기술을 들어가면 그 선수들이 한두 번 방어를 하다 보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상대방들이 이제 지쳐 쓰러지다 끝내는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아, 이게 농담으로 던진 질문인데, 네. 아, 이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아, 한편으로는 굉장한 심리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미리 간파를 하고 약간 이용한 면이 그동안 좀 있었는지요? 그럼요. 이제 저희 아시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면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힘이 좋다고는 하지만 예, 한국에서는 좀 힘 좋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제가 한창 데드리프트 들을 때 230kg 정도 들었으니까 230kg. 예, 제가 66kg 때 이제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선수들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힘이 저도 좋다고 하는데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팔, 몸통, 다리부터 시작해서 힘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레슬링을 조금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레슬링이 좀 처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몸통 힘이 좋아서 몸통과 몸통이 싸우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길 수가 없는 힘을 가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 유도 같은 경우에는 막 밀고 들어오니까 옷을 잡고 살짝 힘을 오게끔 이용해서 업어치기 들어가고 이제 오는 걸 계속 받아먹게 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운영 자체가 제 쪽으로 오는 페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들은 좀 그런 운영 체계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계기로, 어떤 계기로 유도 선수를 시작하게 됐는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상당히 뛰어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맨날 숨바꼭질하고 나가 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사촌 형이랑도 자주 어울리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촌 형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나 봤더니 이제 자기가 유도를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도가 뭐냐 했더니 잠깐만 와보래요. 이게 유도라면서 아스팔트에서 저를 갑자기 탁 던지는데 제가 거기서 금방 순식간에 딱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와, 이게 뭐지? 나는 힘을 준다고 줬는데도 갑자기 넘어간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사촌 형이 어디 가나 봤더니 유도장을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촌 형이랑 같이 이제 체육관을 갔는데 그때 또 관장님께서 너 참 유도 잘하게 생겼다. 그때는 이제 그게 의례적으로 예, 모든 관장님이 다 모든 말씀하시는 관장님이,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 느꼈는데 예. 그때는 잘한다 하니까 예. 와, 나도 잘할 수 있나 해서 이제 네. 바로 등록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고향인 김천에서 네, 일어났던 맞습니다. 일이고요. 김천에 네. 있던 유도장. 유도장 이름이 뭐였습니까? 김천 유도관이었습니다. 김천 유도관. 네, 네. 아, 김천 유도관이 우리 최민호 선수를 탄생을 시킨 배경이 됐군요. 네, 네, 근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네. 왜 유도를 선택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김천도 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태권도랑 유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운동이. 태권도 도장은 이제 저도 다녀봤었는데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시시한 부분이 들어갔어요. 이제 뭐 계속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동작만 익히고 하다 보니까 좀 시시했었는데 이 유도는 이제 딱 다녀보니까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런 것도 좋았는데 하여튼 선택지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태권도랑 유도 도장.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예. 유도체육관에서 네네.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해서 맞습니다. 선수로 넘어가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좀 사실 이제 제 친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모르는 부분이 제가 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유도를 이제 시작하긴 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유도의 두각을 사실 못 나타냈었어요.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대회를 1등을 하면서 계속 1등을 하고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유도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중순까지 도대에 입상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유도에 이제 재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머니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잠시 그만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제가 그때 공부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았고 또 유도가 너무 또 하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성적이 도대 입상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계기가 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일하는 게 좀 사업이 좀 안 되고 좀 망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저희를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부양을 다 하셨는데 저 어머니가 이제 의상실을 하셨거든요. 옛날 미싱을 밀고 좀 하셨는데 2시간만 자고 계속 미싱만 미는 모습만 봤어요. 그래서 맨날 우는 모습만 보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좀 철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1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을 못 냈지만 한 3년 그러다 보니까요. 어머니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유도도 못했지만은 이제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유도밖에 없었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잠을 안 자고 반나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서 이제 그 도대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도대에 1등을 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1등을 하다 보니까 도대에 1등하고 중학교 3학년 말 때 전국대회 나갔는데 이제 처음 나가서 또 전국대 1등을 해보는 거예요. 네. 와, 이게 맞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를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맨날 밤낮 가리지 않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계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체육관에서 사설 체육관에서 네, 운동을 맞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사설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하다가 제가 그렇게 전국대회를 금메달을 따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스카웃이 들어와서 그 팀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학교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경북 안에 있으면 경북 안에 있는 팀에만 이제 가야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북에 있어도 서울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경북 안에서 지자체가 살아야 된다고 해서 경북 안에만 이제 팀을 가야 돼서 경산 쪽에 진량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본격적으로 유도를 전문 시작했습니다. 유도인으로서 시작을 하게 됐군요. 네, 선수 생활과 함께였던 학창 시절 최민호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학창 시절의 가장 큰 일탈은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안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제 친구들은 당구장을 다니고 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저한테 한 말이 민호야, 네 운동만 하지 말고 당구장 좀 가자 이렇게 네.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하는 말이 안 돼요. 엄마가 가지 말라 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바른 생활을 좀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일탈 없이 좀 잘 대학교도 그렇게 잘 지내고 실업팀까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04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목표로 두고 나갔었는데 동메달을 땄었어요. 저는 무조건 금메달 딴다는 생각에 갔었는데 이제 동메달을 따다 보니까 지금 학창 시절에 대한 일탈 얘기하는 거예요. 학창시절이요? 네, 그렇게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국내 대회 우승은 어떤 대회였습니까? 2000년도 2차 선발전 때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바로 대학교 넘어오면서 시합이었거든요. 모든 이제 선생님들부터 시작했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승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올라오자마자 금메달을 따니까
저도 놀랬고 이제 각 네. 유도협회 임원들도 놀라셔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제가 국가대표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3 수험생 정도 그때 나이에 예, 그렇죠. 국내 대회 우승을 차지한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국가대표 예, 선수 맞습니다.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고 용인대로 그렇죠. 예. 입학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렇죠. 딱 그 넘어오는 시점에 이제 제가 우승을 하면서 이제 계속 용인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선수촌에 이제 입촌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국제대회 우승은 언제로 기억하시나요? 네, 대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1등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주어진 대회가 이제 스페인 유니버시아드일까요? 팔마 유니버시아드. 그게 이제 대학생 올림픽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종목이 유도 종목이 있어서 출전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회 우승은 못했는데 제가 7초를 남겨놓고 2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큰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쉽게 이제 7초 남겨놓고 지긴 했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국제대회 메달을 시작이 된 거죠, 사실. 그러면서 단체전은 우승을 하고 국제대회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메달 땄던 경기입니다. 네, 국내 대회 우승을 하고 나서 그리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됐을 때 네, 네. 심정은 어땠습니까? 아,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을 바라보지만은 사실 그 전에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올림픽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대표 된다는 생각도 진짜 저희한테는 운동 선수로서는 꿈이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올림픽을 나가니까.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국가대표가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이제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믿기지도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사실.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주위에 있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도 안 자고 그냥 운동만 했었으니까요.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같이 지냈던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다른 대학팀이나 제가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모르시는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훈련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하긴 잘해도 설마 국가대표까지 바로 선발이 되겠어 이런 의심을 좀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또 바로 국가대표가 되니까 상당히 좀 많이 놀래하셨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은 이제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갔을 때 네. 어떤 소감이었습니까? 용인대학교에서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이제 태릉 선수촌을 갔었거든요. 이제 저 서울로 이제 입성하는 거잖아요. 처음 서울 가는 것도 좀 설레이고 했는데 태릉 선수촌을 간다는 건 더 얼마나 설레했겠어요. 근데 갔는데 서울에 이제 한 도심만 생각하고 갔었어요. 근데 도심이 아니고 좀 외곽 쪽에 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게 서울인가 이게 싶기도 하고. 김천하고 막 별 차이가 없네. 네. 그렇게 생각했군요. 풀밖에 안 보이고 뭐 네. 자연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가 선수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풀밖에 없지 산밖에 없지 이래서 죽으라 운동만 시켜야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그때 살짝 스쳐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기뻤던 감동은 짧고 예. 보자마자 그러니까 보자마자 왜 풀밖에 없지 왜 촌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문을 딱 들어갔는데 뭐 차단기가 딱 열리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면서 더 가관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옆에는 운동장이고 거기서 이제 딱 요새처럼 가다 놨다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느낌이. 그 혹시 군대 들어갈 때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는데 되게 답답하다. 이게 좀 무섭다. 이게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프라이드의 상징이고 대단한 걸로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했더니 군대에 들어가는 느낌. 저는 서울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대란 뭐 이런 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그저 촌에서 와서 진짜 몰랐었죠. 그런 거. 재밌네요. 선수촌에 있으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좀 있나요? 선수촌에서는 좀 워낙 좀 오래 있었으니까 재밌는 것은 좀 많았습니다.